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식 명칭 역시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로 확정했는데요. 인수위원장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기선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민선 8기 도정 출범을 이끌고 있는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김기선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 지역 재선 국회의원이셨는데 네. 오늘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선입니다.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힘차게 또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원래 이 국회의원으로 오실 때랑 오늘 오실 때랑 좀 어떤 게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도정이 네. 출범을 하게 됐는데 네. 상당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 도약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해서 초석을 놓아드리느냐, 이런 책임감을 깊이 느끼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인수위가 가동된 지 보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인수위원장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도청의 각 국실 및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도정의 현안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재검토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바꿔야 할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김진태 당선인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진태 당선인하고 자주 만나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김진태 당선인 사무실하고 네. 저희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도 드리고 네. 또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당선인께서는 옆에서 지켜보니까 선거 때 못지않게 강원도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네. 감사 인사도 드리고 네. 또 각계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대단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새 자주 만나실 텐데 요새는 네. 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논의하고 계시나요? 이제 김진태 도정이 새로 출범하게 되는데 네. 기존의 최문순 도지사께서 네. 잘 도정을 이끌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잘 승계 발전시키고 네. 그리고 새로운 강원도의 여건에 맞게 바꿔야 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해야 할 부분, 또 효율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고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기획행정, 경제건설, 문화관광, 복지, 농림수산 이렇게 4개 분과에 20명의 인수위원으로 꾸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이 전부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4개의 분과로 나누신 기준이 어떤 걸까요? 우선은 20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4개 분과 정도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기획행정, 네. 또 경제건설, 문화, 관광, 체육, 그리고 복지, 농수산 네. 이렇게 분류해서 활동을 지금 한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딱 4개 정도로 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군요. 예. 자, 그럼 인수위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예, 새로운 강원도 시대를 열어갈 김진태 도정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도정 목표는 무엇을 설정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도정의 운영의 기본 방향
또 원칙과 기준은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주어진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위원들이 이제 전부 선임이 됐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수위원들은 좀 어떤 분들이 계시고 좀 어떻게 선임이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강원 디자인 진흥원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또 최인숙 교수님이죠. 네. 관동대 김광래 교수님을 이제 부위원장으로 모시고 네. 그리고 각계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인수위원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각계를 대표하는 분야별로. 네. 이 인수위원들을 뒷받침할 전문위원들을 또 한 20여 분 이렇게 전문 영역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인수위원회가 한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 인수위를 꾸리셨는데요. 사실 이 산적한 강원도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좀 도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진태 당선인께서는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청사 입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수위에서도 최근에 도청사 캠프 페이지 이전은 원점에서 검토하고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수위의 계획은 좀 어떤가요? 이미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김진태 당선인께서 도민들과 춘천 시민들한테 캠프 페이지는 적절치 않다고 이미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한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 기조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춘천의 도청사 입지로 가장 적절한 곳이 어떤 곳이 될지를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아직 뭐 이렇게 좀 명확한 후보군이 좀 정해지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대략 이러이러한 곳이 적절하겠다. 그러한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도청사의 구체적인 입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어디로 간다 할 경우에 그 지역에 예를 들면은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최적의 입지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수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도청사로서 이것은 갖춰야 된다 하는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청사가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도시 확장성 기능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확장성, 춘천의 도시 확장성도 기준될 수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도유지나 이런 국유지, 시유지 같은 이런 공공유지가 있으면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점도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도청사에 대한 기준 들어봤고요. 도청사 이전 못지않게 또 초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가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내년에 출범을 하지만 이제 그 안의 내용은 잘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우리 당선인께서도 시사주민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아직은 좀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겠지만 인수위의 계획은 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는 내년 6월에 출범하게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설계와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교육특구, 관광특구 등 관련 법규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단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 관련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개정되어야 할 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걸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냐. 이건 종합적인 추진
로드맵을 또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라서 이제 전국에서 관심이 많은데 제주도와는 이런 것을 갖고 이런 것이 좀 다르다. 혹시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주도와 우리 강원도가 네. 기본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정부 주도하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염원에 따라서 강원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수성 이거를 가장 잘 반영한 그러한 형태로 네.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민들의 또 바람을 담아서 추진을 하시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화제가 된 것이요. 또 원주에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수위의 고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김진태 당선인의 가장 역점 공약의 하나가 네. 원주에 삼성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인수위 차원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가능한 방안과 절차를 도에 제시해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 이틀에 갑자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고 네. 어디를 접촉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 어디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 환경을 원주에 어떻게 조성을 해야 이게 제대로 조성이 될지 그리고 들어와야 할 삼성을 비롯한 네. 이 반도체 관련 제반 업체들과 네. 이 어떻게 접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김기선 인수위원장께서 김진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부분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제시하는 문제가 첫 과제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뭐 저희가 뭐 아까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인수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당선인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 도민들한테 공약한 사안은 각 분야별로 약 88개 과제가 있습니다. 네, 88개. 이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사안별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저희 인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네. 도지사로 취임한 즉시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연말까지 가능한 것은 또 어떤 것들이고 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태워가지고 내년부터 그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시해 드리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역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경제건설 분과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예. 앞서서 이게 여러 분과가 4가지의 분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말씀을 못 나눈 분과 중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어렵고 힘들게 생활해 가시는 많은 사회가 네. 함께 손을 붙잡고 가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흔히 복지 공약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복지. 이 복지 쪽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쓸 대상들 중에는 네.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긍지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조성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또 상당히 신경 쓰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이 네.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긍지를 느끼면서 보내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복지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위원장께서는 원래 원주 지역 국회의원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이렇게 제안을 받으시고 수락하시게 된 계기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지역과 관계없이 네, 김진태 이 당선인과 평소에 네, 서로 깊은 교감과 신뢰를 갖고 있었던 과정에서 네, 인수위원회에 참여해서 좀 마무리까지 선거 마무리라고 보면서 네, 네, 마무리까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네.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또 선대위원장도 하셨으니까 예, 예. 네, 또 선거 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 또 수락을 하게 되셨군요. 자, 오랫동안 사실 강원도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강원도의 매력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되길 바라시나요? 예, 우리 강원도 네, 하늘이 내린 천혜의 땅이다. 하늘이 내린 천혜의 땅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천연 자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우리 강원도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러한 가고 싶은 강원도, 즐길 수 있는 강원도, 머무르고 싶은 강원도 이거를 잘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가 첨단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네, 그러한 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산업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산업 경제 쪽으로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는 강원도의 기회로서 지금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잘 잡아야 된다. 지금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저로 기회라고 봅니다. 강원 경제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전 국민들이 강원도에 오고 싶고 즐길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강원도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태 도정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인수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태 당선자께서 새로운 강원도 시대가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짧고 굵게 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듣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지 선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려 보는데 네.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네, 이 노래. 예. 그 미스트롯에 나왔던 그 노래.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가사가 의미도 있고 노래도 들으면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께 시사하는 부탁하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곡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수진의 한 방에 훅. 네, 이 곡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진의 한 방에 훅. 네, 이 곡을 들으시면서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김기선 위원장과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